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6주차입니다. 6주차 우리 뼈대 이론. 지난주에는 우리 3장 수업이 나갔죠. 도시개발법 부분, 전체적인 부분 나갔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나갈 건데 일단 지난주 했던 거 먼저 확인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지난주 5주차 확인학습입니다. 5주차 확인학습.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난이도 문제인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옳은 거. 첫 번째, 광역시장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지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시설 사업할 때 단계별 집행 계획을 하는 자는 어디죠? 두 번째 라인.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렇죠? 특별자치도. 그리고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집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권자예요. 그럴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할 때는 친구들, 장과 그리고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아니고 들어야 되죠. 그렇죠? 입문서 204페이지 나옵니다. 두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그렇죠. 두 번째 라인.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바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구역의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을 해야죠. 원칙적으로 뭐냐면 관할구역에 있는 장은 시행을 하는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립권자가 그 시행자가 되는 거죠. 행정청일 때. 그죠? 물론 비행정청일 때는 행정청이 지명을 하는 자가 비행정청이 또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 관할구역의 장이 하는 걸로 돼 있다. 이게 되죠. 시행하지 않는 게 아니고. 204페이지 3번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장들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요? 도지사가 시하고 군이 걸쳐 있게 되는 경우일 때는 시, 군이 걸쳐 있을 때는 누가 할지 애매하잖아요. 그럴 경우일 때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 아래에 있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예외적인 거죠. 국가계획과 관련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을 때는 특별시나 광역시나 이런 곳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관할구역 장이 하지 않고 국장이 하죠.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204페이지 나오죠. 4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죠. 작성하면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지정한 시행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204페이지 5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고시일로부터 몇 년이죠? 그렇죠.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20년이 돼야 되죠. 204페이지에 나옵니다. 5번 더 틀렸죠. 됐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우리가 3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중난이도 문제입니다. 솔직히 2번 문제는 중난이도인데 중난이도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중난이도보다 쉬울 수 있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죠. 원래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그런데 경작을 위한 목적으로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96페이지 나오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 행위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을 통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뭐죠?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공적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196페이지 나오고요. 3번. 우리가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는 녹지 지역에, 그렇죠? 녹지 지역의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의 물건을 매달 1월 이상, 또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196페이지 나오고, 토속을 뭐죠? 가져가는, 채취하려는 자는 이것도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뭐죠?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허가권자는 누구죠? 그렇죠. 두 번째 라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또는 군수가 되겠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196페이지 5번. 토지의 분할, 토지 분할도 개발 행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토지 분할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 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하나 나옵니다. 토지 분할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그 개발 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죠. 변화가 없는 거.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는 우리가 변화가 있는 걸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 토지를 뭐죠? 원래 그대로 있는 것을 쪼개놓으면, 나눠놓은 것은 그대로 모양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나눈 것밖에 없으니까 양이 늘어나고 줄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 분할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렇죠? 197페이지 나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예요. 중난이도 문제인데 조금 어려울 겁니다. 아마 틀린 분들도 꽤 있을 건데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뭐한 뒤에 지정한 후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잖아요. 아니면 그 두 개를 같이 하든지. 그런데 지금 뭐냐면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을 한 후에 나중에 계획을 세우겠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럴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일 때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얘기했죠. 뭔가 꽉 차 있으면 계획 세우기 힘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정하고 우리가 뭐 할 때, 계획을 세울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공간, 개발이 되지 않는 공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도시 지역 외 지역일 때가 해당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도시 지역 외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맞죠.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을 지정할 때 맞죠. 개발이 안 된 곳이니까. 그리고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공업지역이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얼마죠? 100분의 20 지역을, 이거 틀렸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맞는 겁니다. 왜?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100분의 30 이하, 30% 이하인 곳에 들어간 범위가 되니까 맞는 거죠. 이게 100분의 20 이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100분의 20이라고 하면 막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30% 이하로만 뭐 하면 돼요? 되는 곳만 지정하면 되죠. 공업이나 주거나 이건 개발이 돼 있는 곳이니까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맞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4번 개발 계획을 공모하는 경우도 우리가 여기 해당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전체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거 맞는데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대해서는 하지 못합니다. 왜? 보호해야 되는, 이건 보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건 다 되는데 여기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 딱 보자마자 3번 답하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 문제 상난이도 문제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에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자, 볼까요? 1번 기업. 지정권자는요. 도시개발 사업의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요청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지정권자는 그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죠? 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요청으로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지정권자가 국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국장은 그 친구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들 또는 그 밑에 있는 뭐죠?
시장군수구청장, 도지사가 되면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213페이지 나오고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게 2년이 아니고 3년이죠.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해제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됐죠? 도시개발구역이.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 틀렸고 213페이지 나오고요. 디귿. 사업 시행 방식 중에서 우리 사업 시행 방식이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이 우리가 수용 또는 사용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환지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란 얘기가 나오면 환지 방식 가지고 안 되죠. 전체를 다 수용하는 방식 가지고 해야지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 되려고 하면 환지 방식이 아니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되는 거죠. 디귿 틀렸네요. 217페이지. 그럼 니언하고 디귿이 틀렸습니다. 옳은 내용 보니까 니언하고 디귿을 빼면 되죠. 리얼,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장이 지정권자이다는 얘기예요. 국장이 지정권자이면 국장이 어디 인가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서 하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215페이지 나오죠. 미연, 시행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 시행자죠. 이럴 경우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끝났다는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그렇죠.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될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215페이지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죠. 맞는 얘기입니다. 미염은. 그래서 니언하고 디귿만 빼면 되겠죠. 니언하고 디귿 빼. 기얼, 리얼, 미염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의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네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게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질 수가 있죠.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헷갈릴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게 많이 체계 자체가 많이 혼돈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내가 바보가 아니고 당연한 거라고요. 무슨 알겠어요? 어떻게 처음 보는 내용을 그것도 처음에 이해하기도 힘든데 이해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럼 이해까지 한 것만 하나도 잘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반복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반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5주차 내용 복습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했던 내용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더 또 중요하다는 거. 그게 공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개발행위 허가 절차도입니다. 제일 먼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있었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뭐죠? 건공물 토토토. 건공물 토토토. 그렇죠? 건공물 토토토. 건축물의 건축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고 물건을 적치하는 거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 분할하는 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데 조심하실 게 토지를 분할하려고 하는데 건축물이 딱 있네요. 건축물이 있는 경우일 때는 건축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한다는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형질을 변경하는 것도 개발하는 행위로 본 건데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일 때는 우리가 허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토석의 채취 부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행위를 만약에 도시군 계획 사업을 통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인가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행위들을 만약에 한다고 하고자 할 때는 개발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겠죠. 그 기준에 딱 맞으면 누가요? 허가를 해주겠다. 그럼 허가권자가 있겠죠. 허가권자는 누가 있어요? 두 번째 라인. 그렇죠? 두 번째 라인. 바로 누가 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바로 허가권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허가를 해주면 허가를 하고 난 뒤에는 공사를 실시하겠죠. 그럼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가 뭐한다? 완료될 겁니다. 그럼 완료된 것에 대해서 뭘 받는다? 검사를 받는다. 그럼 중간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 중간검사를 하는 자가 또 누구죠? 이렇게 되고 받는 자가 민간업체가 되겠죠. 그러면 중간검사는 개발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중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간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바로 뭐냐면 물건의 적치와 토지 분할, 이 두 가지는 중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됐죠? 그거 하나 봐주시면 됐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발행위 허가 절차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절차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절차도는 제일 먼저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원래 기반 시설인데 기반 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었죠. 그 시설을 가지고 설치한다든지 우리가 또는 뭐죠? 개량한다든지 그렇죠? 뭐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정비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결정 고시하는 자는 당연히 누구죠? 원칙적으로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국장도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건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는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럼 도시에 해당되는 그 관할구역 장들이 뭐 하면 돼요? 집행계획을 앞으로 도시군 계획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게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그 관할구역의 장들이 뭐 하면 돼요?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거예요. 올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번째 서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잘 보셔야 돼요. 특별시장, 특별시장 그리고 뭐죠?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시장 군수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수립권자가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사업을 하면 되겠죠. 그럼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행자를 정해야 되는데 그 사업 시행자를 우리가 누가 한다? 그 관할구역의 장, 수립권자가 곧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행정청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비행정청, 즉 행정청이 지정한 자, 지정받은 자가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뼈대 이론 시간에는 행정청인 경우일 때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립권자가 곧 사업 시행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국가계획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경우가 생겼다. 그때는 누가?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뭐 할 수 있다?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가계획이 나올 때는 국장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장 군수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시나 군에는 시장 군수가 각각 뭐 하면 돼요? 시에는 시장이 사업 시행을 하면 되고 군은 군수가 사업 시행을 하면 되는데 이 두 개가 묶어지는 또는 다른 곳하고 묶어져서 뭐죠? 광역계획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광역계획을 하게 되면 이 둘 중에서 누가 할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광역계획을 해 나갈 때는 그 위에 있는 누가? 도지사가, 그렇죠? 도지사가 직접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지면 우리가 실시계획,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공사를 해나가겠다는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게 되고 그 작성한 걸 가지고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요? 인가권자한테. 그럼 인가권자가 한테 곧 하게 되는데 수립권자가 곧 인가권자가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하고 고시를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인가권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누가 된다? 시도지사. 그렇죠? 두 번째. 그렇죠? 시도지사.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거. 두 번째 수립권자가 곧 뭐가 된다?
인가권자가 되는데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또 뭐죠? 밑에 있는 시장 군수인데 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누가? 도지사가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되고 근데 시 중에서는 원래는 권한이 없지만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 시장한테는 그 권한을 주겠다. 그래서 대도시 시장. 저기 맨 처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이제 실시계획을 가지고 도시군 관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럼 시행하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이제 공사 끝날 건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게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고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고시하고 난 뒤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몇 년 이내 그렇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20년간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에 대한 관리 계획 결정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실효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공사 끝나면 만약에 그 전에 해서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준공검사는 누가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인가권자가 곧 하면 되고 조심하시게 국장은 뭐 하지 않는다? 준공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관할구역에 있는 장들하고 하게끔 돼 있지 국장이 내려와서 준공검사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누가요? 사업 부문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문에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공사를 하게 되면 시도지사나 대장한테 우리가 인가권자한테 뭘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인 자가 뭐 하면 시행자가 되면 준공검사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완료됐다는 거 공고하면 끝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 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였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도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제일 먼저 뭐냐면 수립권자가 있었죠. 먼저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변경하는 자는 누구다? 수립권자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원칙적으로 뭐죠? 도시개발 구역에 지정을 합니다. 누가요? 지정권자가. 그래서 지정권자가 도시군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립권자와 지정권자가 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도시개발구역에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수립도 한다고요. 그럼 두 개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원칙은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런 계획 부분 짰죠? 그럼 그게 적합한 구역을 지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난 뒤에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딱 정해놓고 내가 스케치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해진 자가 너무 개발이 많이 돼 있으면 스케치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개발이 많이 안 된 곳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바로 이 경우죠.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자연녹지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녹지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도시지역 외 지역에 해당되고 또 하나가 국장이 만약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은 다 해당돼요. 이거 외에도 다 해당된다고요. 그런데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것만 제외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면적의 합계가 아니면 이거 각각의 하나가 전체 면적, 우리가 뭐 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그 전체 면적의 얼마를 넘었으면 안 돼요? 30%. 100분의 30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든 전체 합이 되든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각각에 대한 부분에 관한 형태가 그러니까 이게 없이 하나가 되더라도 30% 넘었으면 안 되고 이게 다 들어오더라도 그 세 가지 다를 합친 게 30% 이하가 돼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외적으로 우리가 구역을 정해놓고 개발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수립권자가 곧 뭐가 된다? 지정권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수립권자가 지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수립하고 지정하는 자는 누가 된다? 그렇죠. 두 번째 라인에서 시도지사고 그리고 원래는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 부문에 있는 위에 있는 누구?
도지사가 되는데 시장 중에서도 50만 이상이 되면 대도시 시장도 우리는 봐주겠다. 예외적으로 국장도 있다는 거. 국가계획이나 이런 부분 가면 국장도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수립권자이면서 지정권자가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되고 그 수립에 따라서 구역을 정한 자들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구역을 정하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행자는 이제 뭐 하죠? 실시계획 인가를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시행자가 계획을 딱 세우겠죠. 그럼 저 지정해줬는데 제가 앞으로 이 공사는 도시개발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다는 거 실시계획을 딱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그 지정해주는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 구역을 정하고 난 뒤에 도시개발구역 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몇 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구역 정해놓고 난 뒤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몇 년?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3년 이내에 신청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것은 해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크게 나눠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세 가지가 있었죠. 바로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체계적이고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거, 그리고 환지 방식 부분. 지가가 되게 높을 때 할 수밖에 없는 방식. 그렇죠. 환지 방식. 그리고 혼용 방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같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게 되고,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그럼 계속 시행자 부분을 가는 게 아니고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뭐 파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죠? 뭐 취소가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난 뒤에 실시계획 인가를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1, 2, 3이잖아요. 1, 2, 3. 기억나세요? 그래서 머릿속에 입체적인 부분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1, 2, 3.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는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럼 사업 시행을 해야 되죠. 근데 사업 착수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2년 이내에 사업 착수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1, 2, 3, 1, 2, 3, 1, 2, 3, 1, 2, 3.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공사가 끝났겠죠? 그러면 지정권자한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 공고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 공고가 나오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난 뒤에 실시계획 인가를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해제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가 또 하나가 뭐냐면 공사가 이제 다 끝나면, 공사 끝나면 이제 개발구역은 뭐죠? 지정을 해제할 수 있죠. 그렇죠? 다음 날 해제된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됐죠? 이렇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절차도 부분은 전체로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세 번째 부분. 3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4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 222페이지 보시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뭘 볼 거냐면 도시정비법의 용어 정리를 볼 거고, 용어 정리가 끝나면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체계도를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비법은 끝나게 돼요. 자, 볼까요? 자, 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률에 대한 제정 목적이 뭐냐? 제1조에 보면 나오는데 왜 이거 하느냐? 바로 이 법은 도시 기능을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아까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를 개발하는 게 도시개발법이었고, 지금은 도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기능이 너무 노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을 계획적으로 뭐하고 정비하고, 그리고 오래되어 있는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뭐죠? 고치는 겁니다.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이란 걸 해야 되겠죠. 그럼 정비 사업이란 뭐냐?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 기능을 뭐하죠?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 구역이 있겠죠. 정비하고자 하는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한다든지, 그러니까 기반 시설 자체가 오래될 수도 있고 노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뭐 한다든지 정비하든지, 아니면 주택이나 뭐 토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일컬어서 정비 사업이라고 한다고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정비법에서 우리가 도시정비법에서 얘기하는 목적과 사업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22페이지에 뭐 정비구역 밑에 보시면 정비사업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정비사업 보셨죠?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다시 개발하는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만 바꾸게 되는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땅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땅이에요. 땅이 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산이 있다고 보죠. 이게 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이 있어요. 그러면 산을 기준을 나누게 되면 하나, 두 개. 여기는 산 꼭대기가 되고 중간이 되고 여기는 뭐죠? 지표면 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 위쪽 부분에 산 꼭대기 위에 이렇게 건물이 올라갔던 거 많이 보셨죠? 주로 뭐냐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달동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쪽은 보세요. 이쪽은 기반시설 자체가 상당히 뭐죠? 그렇죠. 기반시설 자체가 정비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아주 극히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래쪽은 이 정비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악하죠. 위에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그런데 평지 부분은 기반시설이 그나마 뭐죠? 되게 양호한 편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나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형태가 되게 되고, 주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많이 들어가는 곳 중에 하나가 달동네가 되는 위쪽 부분에는 주로 단독주택이나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주로 많은 거고, 아래쪽에는 주로 뭐냐면 위에 올라가긴 그렇고 밑에는 주거로 주로 많이 가는 거니까 아파트라니까 많이 세워져 있으니까 상업이나 공업을 하고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주로 상업지역이나 그 다음 뭐죠? 공업지역 이 주로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뭐죠? 여기는 그죠? 주로 공동주택이 빼곡하게 많이 세워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뭐가 되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죠. 맨 아래쪽 부분과 중간 부분과 위에 쪽 부분 중에서 맨 위쪽 부분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인 다세대 주택이 되게 불량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많고, 그리고 기반시설이 두 번째는 열악하고 상업이나 공업지역이 개발이 뭐죠? 개발 자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개발 자체가 뭐죠? 되게 막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를 다 손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싹 다 밀어요. 싹 다 밉니다. 전부 다 밀어요. 근데 이거는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공동주택만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싹 다 미는 게 아니고 뭘만? 건축물만 신축하면 되죠. 그렇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위에는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리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부분이 주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시설을 쑥 밀고
단독주택과 다세대 부분이 있는 이 주거 환경을 뭐죠? 개선해 주면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업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에 해당되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상업이나 공업지역은 다시금 상권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럼 이거는 다 밀고 다시금 재배치를 해서 개발을 다시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하는 개념보다는 상업과 공업지역에 대한 상권에 대한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일 때는 뭐죠? 다시금 개발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다시 뭐만? 건물만 새롭게 지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건 새롭게 건물만 지어지니까 다시 건축만 하는 재건축 사업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명칭이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그리고 재건축 사업,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가 된다? 정비 사업의 종류가 된다는 거. 이게 정비 사업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정비 사업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싹 다 밀고 하는 작업이고, 재건축 사업은 뭐가 돼요? 싹 다 미는 게 아니고 건물만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개가 달라요. 그죠? 그게 이제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셔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222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도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어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뭐라고요? 극히 열악하다고. 맨 꼭대기 있으니까.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뭐죠?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뭐 빼곡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해가지고 어떻게 뭐 활동하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일 때, 지역일 때 주거환경 개선하고자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하여 뭐하죠?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뭐라 부른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 이제 굳혀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밑에 보시면 정비 기반 시설이 이거는 열악하고, 그러니까 극히 열악할 정도는 아닌데 열악하고,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뭐죠?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뭐죠? 개선하거나, 자, 상업 지역이나 뭐죠? 공업 지역 나왔잖아요. 상업과 공업 지역이 나왔다는 것은 도시 기능을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상권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야 돼요. 그러면 개발을 다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나 상업 공업 지역 자체가 너무 이렇게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개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된 거죠. 기능도 노화되고 뭐 개발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 밀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뭐 복합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뭐 여기 예술의 정당, 뭐 상업 업무 지구들, 뭐 국제 크루,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다시금 만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 기반 시설은 뭐하죠? 양호합니다. 그렇죠? 정비 기반, 위에 두 개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했는데 이거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해요. 그건 그대로 둡니다. 근데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너무 오래된 거죠.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이 평지에 해당되는 곳인데 공동주택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게 도로나 이런 것들은 잘 깔려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건물만, 도로는 그대로 두고 건물만 이렇게 새롭게 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듯하게. 그렇게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각각의 정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은 정의 자체를. 그래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메뉴에 산꼭대기 기억하시면 돼요. 달동네. 그래서 기반시설이 위에까지 가려면 극히 열악하죠. 그리고 또 어디에? 다세대나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다는 거. 그럼 다 밀고 이걸 새롭게 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해야 되고, 주거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두 번째 부분에서는 기반시설이 그나마 또 열악하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상업하고 공업지역이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뭐죠? 상권 자체가 활성화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고 다시금 새롭게 뭐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건 재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니까 그대로 두는데 뭐만 건물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건축물이. 그래서 건물만 새로 뭐죠? 건축만 새롭게 다시 하자.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27일 시험 문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어떤 거냐고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이 정의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 거예요. 이거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대요. 그러면 일단은 뭐는 아니에요? 그렇죠. 재건축은 아니죠.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과 다세대가 밀집돼 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는 거.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에서 정비 사업에 대한 종류가 이렇게 3가지가 있었다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암기장 부분 정리하고 우리가 좀 쉬도록 할게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그리고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이 노후 불량이 뭐예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거주하는 주거 공간이니까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하거나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 나왔죠. 그러면 이곳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업의 상권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개발을 다시 해야 되죠. 그럼 재개발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노후 불량 건물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건물만 새로 허물고 지으면 되겠네요. 그럼 재건축이죠.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봐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첫 시간에는 여기까지 정리를 조금 하고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그 뒷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